장기전은 원래 이 장기하고 수기치라는 말 들어봤나요? 수기. 그러면 수기치 할 때 이 치자가 원래 꿩치자입니다. 그래서 장기도 그 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수기치, 붉은목 이런 거 할 때 그 치자도 다 그 꿩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장기 칠의 볼짝시면은 우리 거칠에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의 칠에는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칠에는 다홍색 비단 두루마기에 다홍색부터 가로 열고 초록색 비단 깃에 달았다 라고 되어 있지. 자주색 비단 동정 짓고 구름무늬 비단 옷고름에 주먹만한 벼에 목으로 만든 관자에 12꽁지깃으로 장식한 풍채가 대장부와 다를성가 뭐하고 있어요?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리법을 하고 있어요. 누가 서리법을 하고 있죠? 서술자가 서리법을 쓰고 있다고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편집자의 개입이죠.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닫읍시다. 여기까지가 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장기의 동그라미 앞에 한번 쳐놓고, 자, 그 다음에 까투리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까투리 치장을 둘러보니 가로 열고 잔누비 줄누비를 폭보기 잘게 누벼 상하의복 갖추어 맵시 좋은 머리꼬지 곱게 빗어 단장하고 12딸 9 아들 21 자식들을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쉬이 가자 단장하고까지 가로 닫으세요. 그러면 장기에 대한 뭐 묘사, 까투리에 대한 뭐 묘사. 그럼 장기가 암컷일까 까투리가 암컷일까? 암컷은 장기가 암컷일까 까투리가 암컷일까? 까투리가 암컷일까? 까투리가 암컷이죠. 왜? 머리를 곱게 빗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가 부분에서 A 부분에서 다홍색 비단 두루마기에 초록색 비단 깃을 달았다라고 하는 순간 얘가 여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거든.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관자라는 밑줄, 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관자. 이 관자는 관이 갓 관자야. 그래서 갓을 쓰는 부분에 뭔가 이 매다는 치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자가 나와서 장기가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까투리는 머리를 곱게 빗어 단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여자아이구나. 그리고 자식 새끼는 몇 명? 21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평평한 밭에 밭머리에서 줄줄이 들어서서 너는 이골 줍고 나는 저골 줍고 아라리 콩을 주워 먹으니 체크.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도다. 거기 체크해볼까?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도다. 자, 콩만 먹고 있는데 인간의 고량진미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의 고량진미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풍자,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비판. 콩을 먹는데 콩만 먹고 있는데 인간이 먹는 다른 음식 하나도 탐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 되게 소박하게 처먹고 인간은 되게 돼지같이 처먹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늘이 만물을 내며 모두에게 복록을 주었으니 한번 배불리 먹는 것도 운수에 달려있도다. 운수에 달려있도다의 체크.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명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허기를 채우려니 그 무엇을 못 먹으랴. 점점이 주워 들어가니 콩 한낱이 덩그랗게 놓여있거늘 콩 한낱의 동그라미. 갑자기 서술자가 하나의 소재에 집중을 했어요. 콩 한낱이라고.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소재가 되는 거고 이걸로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죠. 장기란 놈이 크게 혹하여 그러면 뭐야? 남편이 눈깔이 돌았습니다. 내 복으로 먹어보세. 왜 여기서 내 복으로 먹어보세가 있지? 위에서 먹는 것은 내 운수에 달려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까투리가 말합니다. 아내가 말하죠. 야, 먹지마. 들어온 자치 나간 자치 비록 활활 쓴 듯하고 입으로 활활 분 듯하니 분명 사람의 흔적의 체크. 아, 그거 누가 놓은 거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란 놈이 너의 말이 미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가부장제가 나오면 봉건적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를 이를진데 자 지금은 언제냐 동지섣달 엄동의 체크 엄동이라는 것은 엄한 겨울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한겨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겨울. 그래서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으니 일천산에 새들 나는 것도 끊어지고 일만길에 인적도 보이지 않도다. 사람의 자치가 어이 있을 손가?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의 자치 무슨 이야기야. 간밤에 꿈을 꾸니 꿈의 체크. 누가 꿨대? 장기가 꿈을 꿨대요. 황하게 비껴타고 청천으로 높아 솟아올라 옥황상제께 문안했다의 체크. 옥황상제께 문안했다는 이야기는 옥황상제한테 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뭐야? 원래 되졌다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이해됐지? 근데 옥황상제께서 하교하시어 산림처사에 봉하고 만석 들어가는 곡식창고에 콩 한 섬을 상으로 주셨으니 오늘 이 콩 한 낫이 그 안이 반가울까? 그러니까 뭔 말이야? 아 나 꿈에서 그 콩 받는 꿈 꿨는데 말이지 저승가 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거 이 콩도 하늘이 나한테 준 거이지 않을까? 라고 꿈을 좋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그 관습적인 속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마련해 주기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마련해 주기 쉬운 법이라 하루며 굶던 차에 오늘 아침 먹기 전이라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마다 하랴. 그래서 장께 말하기 방식은 뭐다? 꿈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현실 상황에 맞추어서 지 입맛대로 좋게 해석을 해서 다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까투리가 이런 말이 그 꿈이야 조건이야 내 꿈으로 볼작시면 모두 흉몽 아닌 것이 없었노라. 내 꿈의 체크. 어젯밤 그러면 이것도 뭐야?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로 가봅시다. 이경초라는 건 새벽 시간인 거죠. 한품으로 잠을 자고 찬바람을 일어나며 태아검처럼 잘 드는 칼로 빛 좋은 자네 머리. 여기서 자네 뭐야? 남편한테 하는 소리지. 남편 네 대가리 썰어져. 자네 죽을 흉몽이라 부디 쿡쿡 먹지 마소. 그러니까 까투리의 꿈은 정확하게 흉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가 말합니다. 그 꿈 좋다 해몽을 해보자. 그러면 장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 까투리의 꿈을 다시 재해석해보겠대. 춘당대 알선과의 문무방에 이름이 올라 개수나무로 만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춘풍에 흩날리며 낙수교 위 청운으로 입신양명의 체크. 뭐하고 있대? 이름을 널리 알릴 꿈이래. 본인이 과거 시험 보면 합격해서 높은 벼슬에 올라갈 꿈이래. 힘써보자. 까투리 이런 말이 삼경초의 꿈을 꾸니 삼경초의 체크? 그럼 이제 뭐야?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야. 왜냐면 디귿 부분에 보시면 내 꿈으로 볼작시면 모두 흉몽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꿈을 존내 꿨다는 이야기거든.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이경초에 대한 꿈이 첫 번째 꿈이 되는 거고 삼경초의 꿈이 두 번째 꿈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쇠 가마솥에 자네 머리 덤뻑 씌워차 만경참파 깊은 연못에 아주 덤뻑 빠졌거늘 내 혼자 그물가에서 슬피 서서 퉁곡하니 이 안이 흉몽인가? 흉몽이지. 장기란 놈이 또 해석을 하겠죠. 그 꿈이 더욱 좋다. 명나라가 중흥하여 구원병을 청하거든. 이내 몸이 선봉되어 주변의 질투를 무릅쓰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의 항복을 받고 황하에서 병기를 싣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수륙대장의 체크. 그래서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야? 수륙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무신으로서 성공할 그 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삼경초가 했고 이번에 삼경아래래요. 그럼 뭐야? 세 번째 꿈인 거죠. 세 번째 꿈입니다. 여기서부터. 삼경아래 꾸는 꿈을 꾸니 어른이 당상 위에 앉아있고 자손이 잔치할 때 22폭 배 차이를 사방으로 고였거늘 세발창대 고치다가 우직은 뚝딱 부러지며 이내 머리 자네 머리 덮었으니 답답한 일 볼 꿈이요. 오경초 이거 봐봐. 이건 이제 뭐야? 네 번째 꿈이에요. 꿈을 꾸니 많은 작은 별이 하늘에 가득한데 태일성과 삼태성은 자미성을 둘러있고 견우성, 직녀성, 은하수를 둘렀는데 별 한 점이 뚝 떨어져 자네 앞에 놓였으니 자네 장성 아닐런가? 삼국전쟁으로 요란할 때 촉한의 모사 제갈량도 오장원에서 운명할 때 장성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야? 네가 앞에서 얘가 막 나 훌륭한 장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우리가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죠. 그래서 제갈량도 되질 때 장성이라는 별이 떨어졌는데 내 꿈에서도 장성이 떨어졌으니까 너도 죽지 않겠어? 이것도 다 흉몽이야. 그러니까
까투리의 꿈은 다 뭐야? 죄다 남편이 죽는 꿈이야. 이해됐지? 근데 장기는 죄다 뭐하고 있어? 미련하고 모질해가지고 조심하라고 계속 꿈이 언지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식대로 해석을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투리가 할 말 없어 경황 없이 물러가니,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장기를 못 이겼다는 거죠. 장기란 놈 거동보소 콩 얼으며 들어갈 때, 지금부터는 뭐예요? 콩 먹으러 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죠. 콩 먹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콩 장면. 12장목 9삭기를 좌르르 퍼뜨리고 꼬박꼬박 고개 쪼아 조금조금 걸어들어 빛날 같은 부리로 드립딱박 집으니 두 곱해 퉁기면서 머리에 넘어지는 소리. 방랑사에서 새방망이로 진시황 둘째 술에 때리는 듯 지규법이고요. 아방공 대들보로 꽉 빼어 지르는 듯 지규법이고요. 꽉 왓지강 뚝딱 껄껄 푸드덕 변통 없이 치었구나의 체크. 뭐예요? 두들겨 맞았어요. 누구한테? 인간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야? 해악이 되는 거지. 뭐 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었거든. 뭘 열거했어? 뭐뭐 하는 듯 왓지근 뚝딱 껄껄 푸드덕. 왓지근 부러지는 소리, 음성상징어, 뚝딱 음성상징어, 껄껄 누구의 웃음소리겠어? 장기를 잡은 사람의 소리겠지. 푸드덕은 장기의 날개짓 소리가. 이해됐죠? 까투리의 거동보서 뉘앙머리 펼치고 쌍화평전 잘가밭에 떼굴떼굴 구르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 독한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움하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위에는 이롭다. 내가 한 말 들었으면 저런 변을 당한 손가 죽었죠.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초한 재앙은 어이하리. 이해됐죠? 장기가 말합니다. 에라 이런 요란하다. 미련을 두면 좋은 기회를 잃게 되는 법이니라. 니타네타 부질없다. 범에 물려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사람 누가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재앙을 미리 알면 배에 탈 사람 누가 있으랴. 쓸데없는 잡담 다 던지고 이에야 곁으로 밥 비우거라. 죽고 사는 것은 맥으로 안다 하니 맥이나 짚어마다오. 그러니까 잡으려고 콩에다가 독약을 심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요. 비위맥이 움직이고 중맥이 점차 없어지고 신맥이 유별하고 간맥이 서늘하고 태충맥이 끊어지고 명맥이 이제 끊어졌네. 그래서 명을 이렇게 맥을 잡다가 그 장기가 죽은 거죠. 이해됐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장기는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통곡하였다. 장기 통곡했어요? 장기 안 울었죠? 1번은 틀렸죠. 장기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장기가요? 그런 거 안 했죠? 틀렸죠. 까투리는 장기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맥을 짚어 상태를 확인하였다. 장기를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장기가 와서 보라고 하니까 봤어요. 와서 보라고 하니까 봤죠. 틀렸죠. 까투리는 장기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 목숨을 잃지 않았다. 답은 4번. 까투리는 가족의 생계를 보이지 않고 과거 시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꿈을 보고 과거 시험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2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인물의 외향에 대해 B는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술자의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A의 부정적 평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A는 인물의 차림새를 시각적으로 나열했죠. 묘사했어요. B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비유적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황 묘사로 구체화하고 있다. B가 뭐에 대한 이야기? 아까 뭐라 했죠? 콩 먹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먹고 자빠졌다 이런 이야기였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 5번은 안 볼게요. 26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과거의 상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생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에게 그 표지마서 과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계절의 속성. 아까 말했죠. 뭐 새도 안 날아다니고 인간도 안 돌아다니다.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흔적이 있을 리가 없어. 처먹을게. 답은 2번. 상대의 말을 일부 인정하면서 노출원의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디귿 볼까요? 디귿. 꿈이야 좋거니야. 그래 네 말 좋다. 그 꿈이야 좋은데 내 꿈은 다 흉몽이다 라고 했으니까
추론의 과정에 오류가 있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죠. 네. 다음에 4번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며 현명해야 된다? 아니죠. 그 다 걔네도 되졌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상대방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음으로써 내 탓이라 했어.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라 했으니까 지가 처먹고 싶다고 처먹었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어느 장면이 지나치게 확대 부연되어 서술되는 경우 거기에 체크. 지나치게 확대 부연 서술되는 경우 이는 서사의 속도감보다는 해당 부분의 상황이나 그에 따른 의미와 정서의 체크. 그럼 의미 정서를 잘 보란 이야기. 장기 전에 인물 간의 소통장애가 더 큰 사건을 초래하게 됨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장기 부부의 반복되는 논쟁을 통해 가부장제의 문제점 밑줄. 이 과정에서 독자는 두 인물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말의 논리뿐만 아니라 태도,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역시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기 부부의 반복되는 논쟁을 보여주면서 서술자가 한 편만을 들어 장기란 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장기의 논리와 태도의 비판적 입장이다. 맞는 말이죠? 장기가 까투리의 말에 대해 너의 말이 미련이다. 에라이년 요란하다며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남편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제의 문제점이다. 아까 비판이라고 설명했죠. 머리에 댕강 떨어지는 꿈, 무쇠 가마솥을 머리에 쓴 채 깊은 연못에 빠지는 꿈 등은 모두 출세하는 꿈이라고 긍정적으로 풀어낸 장기의 논리가 독자가 장기를 비합리적 인물이다. 그래서 병신이다. 맞는 말이죠. 자네 주고 흉모가 그꿈 좋다며 까투리가 장기가 꿈풀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서사의 속도감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둘이 논쟁하는 게 더 재밌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위에서. 장기가 니탄네타 부질없다면 쓸데없는 잡담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은 까투리와의 소통장애로 초래된 사건을 해결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맞냐? 어림도 없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